오늘날 식물의 필수 원소로 확인된 것은 아래 그림처럼 7개 원소입니다. 이 중 산소, 수소, 탄소 3개의 원소는 공기 중에서 공급되니 농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14개는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또 이 14개 원소 중 질소, 인산, 가리는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3요소 또는 필수 요소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칼슘, 마그네슘, 황을 넣어 6대 영양소 또는 다량 원소라고 하고, 나머지 것을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비료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수 원소, 다량 원소, 미량 원소들은 유기질과 무기질 비료에 각각 들어있습니다. 부뚜막고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 이러한 유기질, 무기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작물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기질, 무기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기질은 좋은 양분, 무기질은 해롭거나 좋지 않은 양분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질, 무기질이란 말 속에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은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구분한 것일 뿐이지 그저 유기질이라고 좋고 무기질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유기질, 무기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화학자가 아니니 초보적인 수준일 뿐입니다. 유기질은 식물이나 동물, 즉 생명체와 관련 있는 것을 유기질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기나 암석에서 얻은 원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을 무기질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얼추 분류될 수 있으나 과학에 근거한 구분은 아닙니다. 유기질이란 이름 그대로 그 물질의 성분들이 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무기질이란 그 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기계의 기자, 즉 틀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란 과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구성 성분 중에 탄소 고리로 엮여진 것을 말합니다. 즉 탄소의 고리로 엮여진 틀이라는 뜻입니다. 탄소 고리 틀이 있으면 유기질, 구성 성분 중에 탄소로 엮여져 있지 않으면 무기질이 되는 거죠. 왜 유기질 속에는 탄소가 들어있을까요? 그 시발점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여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만들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초로 하여 얻어진 단백질, 지방 등에도 당연히 탄소가 있고 그걸 먹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생명체를 기반으로 한 것은 모두 탄소를 고리로 한 틀을 갖고 있고 당연히 유기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유기질이 있습니다. 바로 요소비료입니다. 과학적으로 구분하면 이 요소비료도 유기질 비료에 속합니다. 보시다시피 탄소를 고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농에서 사용해도 되냐고요? 그러나 그건 안 될 겁니다. 유기농 규정 속에는 친환경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 요소비료는 아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만든 화학 제품이니까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비료환경법에는 유기질 비료를 부산물 비료 안에 두었기 때문에 요소 비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비료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유기질 비료를 모두 동식물 관련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기질에 속하는, 그리고 비료 중에 비료로 할 수 있는 질소 비료의 대명사 요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와 탄산가스도 유기질이냐고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탄소가 들어있긴 해도 탄소 고리로 틀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체의 부산물인 유기질 비료도 뿌리에서 그대로 흡수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 미생물에 의해 무기질로 이온화되어 뿌리로 흡수되어집니다. 그한 점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질 비료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태 질소가 물에 의해 분해되어 암모니아태의 양전하로 띈 질소로 변해 식물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또 땅소고 미생물에 의해 질산태 질소로 음전하를 띤 무기질로 변하고 이를 또 뿌리가 흡수합니다. 탭이나 유박, 그 밖의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유기물질 소고 질소를 유기태 질소라고 하는데 분자량이 많아 쉽게 말하면 덩치가 커서
뿌리가 바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분자량이 큰 유기질 성분은 흡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옆면 시비로 잎도 유기태 성분은 흡수할 수 없냐고요? 흡수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에 녹아야 흡수되어지겠죠. 어쨌든 이 같은 현상을 보면 뿌리보다 잎의 흡수 구멍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기태로 흡수되어진다고 식물의 몸체에서 유기태 성분으로 그대로 쌓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이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오이가 오이 그대로 몸속에 꽂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얻은 포도당과 뿌리에서 얻은 아모니아태 질소로 아미노산을 만들고 나중에 이를 단백질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미노산을 치면 식물체 속에 아미노산으로 쌓이고 종래에는 단백질로 변하니 그 기간이 모두 단축되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이 뿌리에서 질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NH4 즉 아모니아 형태나 NO3 즉 질산 형태로 흡수되어지고 인산이 그대로도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H2PO4 또는 HPO4 형태로 가리는 K로 무기 형태로 흡수되어집니다. 칼슘도 마그네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흡수되어지는 이들 성분에 탄소 고리는 없는 무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양이온, 음이온의 전하를 얘기하는 것은 같은 전하를 뗀 이온끼리는 서로 배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비료살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리 흡수로 인해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점은 인산이나 황, 붕소 등 음전하를 띈 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공부하지 않은 많은 사람 중에는 태비나 유박, 어분 등 유기질 비료를 주면 거기에서 생산된 작물은 잎이든 열매이든 우리 몸에 좋고 맛도 더 좋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비료들로 키운 것은 몸에 해로운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원리로 비춰보면 틀린 말이 되겠죠. 유기질 비료가 좋은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대부분 생명체 부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미량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맛이 살짝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면도 오늘날 계획된 양액 관주로 재배하는 스마트팜에게는 따라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땅에 화학 비료로 키워도 미량 요소들이 빠지지 않도록 준다면 유기질로 키웠다고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다시피 모두 똑같이 무기 성분으로 흡수되어지니까요. 퇴비를 비롯한 유기물이 좋은 점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또 땅속의 수분을 알맞게 유지하고 토양속의 공그릇을 만들어 식물이 숨쉬게 좋게 하는 등의 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화학 비료가 땅을 산성화시키고 염류 집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는 유기질 비료도 똑같습니다. 땅이 산성화되는 것은 꼭 비료 때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토양은 모함이 산성 물질이고 또 빗물에서도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염류 집적은 이름 그대로 비료 속의 성분이 그대로 토양 속에 남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건 화학 비료이건 퇴비이건 같은 원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관념입니다. 유기질은 생명체에서 나온 부산물인 만큼 자연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데 비하여 화학비료는 이름 그대로 화학적으로 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고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성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